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하다가 말았었죠. 예. 오늘은 그거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뭘 이용한 뭐가 나오는 절대값 기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냥 부등식 씁시다. 부등식. 자, 절대값이 나오면 뭐 하는 거다, 우리는?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벗겨라. 오케이? 근데 절대값을 벗길 때 무조건 절대값이 나오면 양수라는 거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쵸? 절대값을 벗길 때는 무조건 무슨 수로 나와야 된다?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한번 물어보자 라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이해를 조금만 해보자. 봐봐. 절대값,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대.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할까요? 이때 얘를 좀 해석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여기 숫자 3 보이죠? 이게 마이너스일 때야,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그래갖고 얘는 누구로부터? 3으로부터의 무엇이? 절대값. 응? 절대값은 뭘 나타내는 거? 그치? 거리가 몇이 되었다. 여기는 2가 응? 2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색깔 흰색으로 할까? 2가 되는 x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된다고요? 3으로부터의 뭐가? 절대값이니까 거리가 몇이? 2가 된다. 같아지는 그런 x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뭐로도 풀 수 있다고.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놓고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수직선을 한번 그렸어. 수직선이 삐뚤어졌어. 수직선을 한번 예쁘게 좀 그려보자. 수직선을 그렸어. 근데 이때 몇으로부터? 3으로부터. 3이 있나봐. 3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 되는? 그치, 2가 되는. 얘로부터의 거리가 2? 그러면 왼쪽으로도 몇 칸? 2칸만큼 갈 수 있겠고, 오른쪽으로도 몇 칸? 2칸만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3에서 왼쪽으로 2칸 간 곳에는 누가 있겠어? 그렇지, 1이 있겠죠. 3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간 곳에는 누가 있겠고? 5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x는 누구하고? 1하고, 그리고 또 x는 몇이 됩니다? 5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하고 5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우리 이렇게 잘 안 풀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좀 써먹을 수 있을 때 종종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응? 종종. 그러면 이제 얘를 살짝쿵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꿔볼 수도 있어. 어떻게?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꿨어. 이번에는 작아요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3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게 되는 그런 x값들은 누구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3으로부터의 거리가 딱 2가 되는 지점에 1과 5가 있잖아. 근데 3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그럼 어디야? 2보다 작은 곳은 2보다 좀 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곳에 있는 애들이 만족하는 애들이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이 사이 값의 범위들, 얘와 1과 5 사이에 있는 값의 범위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작다의 해는 어떻게 된다고? 응? 작다의 해는 그런 x는요 1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은 쪽에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떨 때 얘가 커요 이럴 수도 있잖아. 커요 이렇게. 크다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3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더 크게 되시는 3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두 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3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더 멀어. 그럼 어디?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도 두 칸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2보다 더 어떻게 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x 값들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x는요. x는 1보다 더 어떻고 작고 또는 그런 x는 누구보다는 5보다는 큰 쪽에만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를 풀어볼까? 정말? 우리가 원래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만약에 x-3의 절대값이 만약에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왔어. 얘를 풀어달래.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할 거라고? 벗길 거라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뭐 한다고? 벗긴다고. 근데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너희는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쵸? x-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x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x한테 물어봐야죠. 넌 양수니 음수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저는요 그러면서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의 기준이 되는 누구를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눠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x값의 범위를 이 안에 절대값 안의 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값의 범위를 뭐 할 거다? 나눌 거다. 그럼 x가 몇일 때? 3일 때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x가 몇일 때? 3일 때,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리고 3보다 어떨 때? 클 때. 그러면 3일 때는요? 그냥 아무 데나 넣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보자고. 첫 번째, x가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걸 첫 번째라고 보고 두 번째는요. x가 몇보다? 3보다 어떨 때? 클 때. 이렇게 보자고. 그 등호는 아무 데나. 그냥 대충 여기다 넣을게요. 이럴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요. 첫 번째 경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이때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거야.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한번 넣어봐. 응? 한번 넣어봐. 3보다 더 작은 애를 넣었어. 예를 들어서 0 이런 거 넣었어.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응,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x-3인데 여기에다가 뭘 달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2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분배할 거면 마이너 x 플러스 3 얘가 몇보다? 2보다 작아요. 이항시키면 마이너 x 이항시켜서 얼마? 그렇지. 마이너 1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런 x는 몇보다? 그치? 1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그치? 왜? 부등식은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양변을 그럴 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됐나요?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어느 범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x는 어떻게 돼요? x는 1보다는 어떻고 크고 몇보다는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해낸 거라고. 그럼 나는 지금 이쪽에서만 내가 해를 구해본 거야. 이쪽 3보다 작은 3 포함해서 3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해를 구해봤더니 이러한 해가 등장을 한 거야. 이러한 해가. 알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그럼 이쪽에도 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보려고. 그래서 해보자고. 두 번째 경우는요. x가 3보다 어떨 때? 클 때. 오케이? x가 3보다 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 그럼? 3보다 큰 수 넣어봐. 예를 들어서 5 이런 거 넣어봐. 그럼 5 빼기 3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x-3이 몇보다? 그렇지. 2보다는 작습니다. 이항하면 끝나겠네. 그래서 x는 몇보다? 5보다 어때요? 작아요. 라는 값이 나왔어. 그런데 나 이거 어느 범위에서만 구한 거라고?
그렇지. 3보다 어떤 범위? 큰 쪽에서만 구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러한 해를 얻었어. 그러니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 결국 그렇지. x는 3보다는 어떻고 크고 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이런 해를 얻게 된 거지. 됐습니까? 선생님 왼쪽에도 해가 있었고요. 오른쪽에도 해가 있었네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제 구한 걸, 이제 구한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쪽에 구한 해랑 3보다 큰 쪽에서 구한 해를 각각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합치면 되는 거야. 합치면.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합치면 어떻게 돼? 보니까 선생님 여기에선 3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합칠 거라고. 그럼 이거 수직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얘를 잠깐 수직선으로 잠깐 그려볼게. 그럼 첫 번째 경우에 해는 1랑 3이다. 1. 여기 얼마? 3. 얘는 3하고 5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첫 번째 경우 합칠 거라 그래서 공통부분 찾는 거 아닙니다. 이쪽이랑 공통부분이 없지 당연히. 이쪽에서만 보고 왼쪽에서만 보고 오른쪽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공통부분이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서 구한 해하고 오른쪽에서 구한 해를 뭐 한다고? 합친다는 느낌이야. 알겠지? 자, 그럼 왼쪽에서 구한 해는 어떻게 나왔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1보다는 커. 그럼 여기에 구멍 뚫어서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엔 색칠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애도 얻었다며.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라는 이런 해도 얻었다고. 근데 나 이 두 개를 뭐 할 거라고? 합쳐버릴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3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3은 들어가죠. 그치? 왼쪽에서 3을 포함했잖아. 이거 해라니까. 이거 해.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안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했으니까 안 들어갔겠지.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안 들어가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아까 등호를 아무 곳에나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범위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여기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3은 어쨌든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이 부등식의 해는 합칠 거니까 그런 x는 1보다 어떻고 크고 몇 보다는 5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최종적인 해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어때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나왔죠. 그쵸?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사실 이런 정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좀 쉽게도 풀 수 있다 정도만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정의를 알고 있으면 3보다 3으로부터의 절대값이니까 거리가 2보다 어떤 작은, 그치? 2보다는 좀 덜 떨어져 있는, 2에서 좀 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1만큼 떨어져 있거나 뭐 1.5만큼 떨어져 있거나 그런 애들이 있는 곳은 그런 x값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 우리. 응? 결국 구했잖아. x가 1보다 어떻고 크고 5보다 작아요. 결국 이렇게 막 해서 풀어도 결국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그냥 우리 뭐 하자? 응? 절대값 나오면 그냥 경우 나눠서 풀자 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요?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도 있어. 절대값 기호가 막 두 개씩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응? 절대값 기호가 막 두 개씩 있어. 어떻게? 그래 요렇게 있다고 치자고. 여기에 절대값 x 플러스 1 얘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3-x 얘가 6보다는 커요. 이 부등식도 풀어달래.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야? 그럼 두 개 나왔잖아. 그치? 두 개 나왔으면 이번엔 경우를 더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응? 이렇게 생긴 걸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잘 봐봐. 우리 얘를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거지. 잘 봐. 만약에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이 있는데 만약에 3-2가 있어요. 응? 3-2의 절대값. 이게 얼마야? 3에서 2 빼면 1이니까 절대값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번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2에서 3을 빼도 되지 않을까? 얼마에서? 2에서 얼마를? 3을 빼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뭐 한 거니까? 절대값은 씌운 거니까
2에서 3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결국 얘도 얼마야? 얘도 1이네.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의 자리는 어때도? 바꿔도 괜찮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얘를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절대값 그리고 더하기 얘는 x-3의 절대값으로 바꿔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된다. 경우 나눠서. 응? 경우 나눠서.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잘 봐봐. 이거 두 가지로 좀 풀어드릴게요. 응? 두 가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경우 나눠서 풀었던 경우하고 하나는 얘도 마찬가지 정의를 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도 좀 정의를 이용한 방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한번. 오케이? 자, 그러면 갑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마찬가지 우리는 이 절대값 안이 몇이 되는 0이 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어떨 거다? x값의 범위를 나눌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짠 이렇게 그어놓고 얘 0 되려면 얼마? 마이너스 1. 얘 0 되려면 3.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1 하나 써놓고 여기다가 3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럼 결국 구간은 총 몇 개로 나눠진다?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등호는 아무 데나 넣고 싶은데 넣으면 된다 그랬어. 자,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럴 때야.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떨 때? 작을 때.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이곳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나오겠니? 마이너스 1보다 여기에는 등호를 포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쪽에다 등호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작을 때? 3보다는 작을 때 라고 보자고. 그럼 이럴 때도 있겠지. 세 번째 상황. 자, 세 번째 상황은요. 3보다 더 어떨 때? 그렇지,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세 가지로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귀찮죠? 귀찮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가볼게요. 가봅시다.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떨 때? 작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을 한번 넣어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오면 되나?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아니면 뭐 마이너스 1억 이런 거 넣어봐. 마이너스 1억이야. 마이너스 1억에다가 1 더해봤자 음수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x 플러스 1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1억 넣었어. 음수네. 그치? 그러면 플러스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x-3인데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얘가 6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런 상황이겠지. 아하! 불편함이 참 느껴집니다. 갑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몇 x?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몇? 3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2 얘가 몇보다는? 6보다는 크다. 이항시킵시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어떻게 될 테고 4가 될 테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형 바뀌겠죠? x 부등호형 바뀌어서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 해는 어떻게 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해를 얻을 수 있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얻은 해는 뭐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내 이런 조건에서 보고 있는 중이잖아. 이쪽 조건에서 나 이만큼만 볼래. 이만큼만. 이쪽에 있는 경우만 볼래. 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공통부분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공통부분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거야? 수직선 그려놓고 확인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수직선을 그려놓고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 이쪽에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어떨 때?
작은 범위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상황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된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x가 몇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고,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보다 x가 커나왔고 몇보다는 3보다는 작은 상황. 그럼 또 물어봐야지. 이 사이에 있는 거 대충 한 0 이런 거 한번 넣어보자고. 여기다 0 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 그치? 양수니까 쟤는 그냥 나오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에 또 0 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달고 여기에다가 x 마이너스 3. 얘가 몇보다? 6보다 커요. 이런 범위에서도 구해봐야죠. 됐나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x 마이너스 x 없어지네. 여기서 없어진다고 그냥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좀 보자고. 잘 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그냥 x 마이너스 x니까 계산하면 없어지는 게 맞지.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니까 여기에다가 0x라고 좀 써놓고 확인 좀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얼마? 1 이렇게 하면 얼마? 4 이항시켰어. 이항시켰어. 이항시키면 몇이야? 4니까 넘어가면 2만 남니? 2 요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왜 이걸 왜 할까?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봐봐, 생각해봐. 0x가 2보다 어떻대?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2보다 클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x값 구하는 거잖아. x값. 알겠어요? 근데 그런 x는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만약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계산했는데 2가 아니라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든 좌변은 몇이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0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어떨 거야? 클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여기에서는 해가 돼버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해가 어떻다? 없다. 무슨 말? 두 번째 경우에서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는 내가 x들을 조금 확인해 봤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해가 아무것도 없네. 이걸 만족하는 그런 x값은 이곳은 존재하지 않았어. 라는 뜻이라고.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상황도 봐야죠. 마지막 상황. 세 번째는 x가 이럴 때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요. 이럴 때.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대충 5 이런 거 넣어보자고. 여기다 5 넣었어. 양수야, 음수야? 양수. 5 넣었어. 양수. 둘 다 양수네. 그냥 나오면 되죠. 마이너스 달 필요 없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플러스에 여기에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고 얘가 6보다 어떻다? 크다. 얘를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됐어요. 갑시다. 몇 x? 2x 마이너 얼마? 2가 6보다는 어때요? 커요. 이항시키고 바로 나눠버리면 결국 x는 몇보다? 그렇지. 4보다는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근데 나 x 어떤 범위에서 보고 있었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보고 있었어. 그때 이게 해야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셔야죠. 수직선을 그렸어. 숫자는 3하고 4밖에 없으니까 이쪽에다 3 쓰고 이쪽에다 4를 써볼게요. x가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크거나 같을 때 색칠을 해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보내줍시다. 그때 이런 해를 얻었어. x가 4보다 어떻다? 크다! 라는 해를 얻었어. 공통부분. 여기네요.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경우에서는 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x가 4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다 했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거 해, 두 번째에서 나온 거, 세 번째에서 나온 거 다 합쳐버리는 거라고. 알겠죠? 공통부분 찾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 합칠 거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다? 작다. 그리고
해가 없다. 없나 보지. 그럼 얘는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어떻다? 크다. 오케이? 그럼 결국 뭐야? 얘랑 얘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는 결국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고? 더 작고 또는 이것도 해잖아. 그러니까 x는 4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 라는 최종적인 해를 얻을 수 있는 거겠지. 아유, 되게 힘들죠?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엇으로 한번 가보자. 정의로서 한번 가볼까? 정의로서. 그럼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좀 지울게요. 짠. 정의로 한번 가볼까? 정의로. 그러면 여기 아까 마이너스 1대로 읽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얘를 다시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x 마이나 1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 맞니? 그치?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6보다 커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해석이 이것 좀 해석 좀 해보자고. 해석 좀. 그러면 여기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마이너스 1 그리고 3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누구? 3으로부터의 거리, 절대값 거리의 더하기네 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1과 3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어떤 큰 x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도 괜찮아.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응?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1과 3으로부터의 거리?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에 뭐라고? 3이라고 한번 써놨다고 치자. 알겠습니까? 자, 그때 얘네 둘로부터의 거리의 합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거리는 몇이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거리는 몇이죠? 4죠, 4. 맞나요? 4.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한 칸을 더 왼쪽으로 가봤어. 한 칸 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겠니? 맞아요? 마이너스 2. 잠깐만. 맞지? 마이너스 그럼 이때 봐봐. 어떻게 돼? 어때? 마이너스 1로부터의 거리는 몇 칸이야? 한 칸이지. 3으로부터의 거리는 몇 칸이야? 5칸이지. 얘네들이 합치면 몇 칸 됩니까? 6칸 되지 않습니까? 딱 거리가 6보다 더 어떠래? 멀리 떨어지래. 그럼 우리는 일단 6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6이 되는 값이 하나는 누구였고? 마이너스 2였던 거지. 마이너스 2.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야? 5칸. 그러니까 합쳐서 몇 칸? 6칸. 근데 여기만 있겠어? 아니죠. 어디로? 반대쪽도 있지 않을까? 3에서부터 내가 한 칸만 더 갔다고 칠까? 한 칸 더 갔어. 그럼 여기에 몇이 있겠어? 4가 있겠지. 그럼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마이너스 1로부터 4까지의 거리는 몇 칸이야? 5칸. 3에서 4까지는 몇 칸? 한 칸. 합치면 몇 칸? 그래 6칸. 그러니까 여기는 4도 6칸이 딱 되는 곳이네. 맞아요? 그럼 여기 딱 6칸이 되는 곳이니까 6칸보다 더 멀리 떨어지려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디야? 4보다 더 멀리 가야 돼. 4보다는 더 멀리 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야 돼.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느 쪽? 왼쪽. 그리고 4보다 더 오른쪽? 오른쪽. 그런 x는 결국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떻고 작은 곳에 더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또는 어느 쪽에도 오른쪽에도 존재했습니다. x가 몇보다? 4보다 더 큰 쪽, 오른쪽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라고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하나, 둘, 셋 병우 나눠서 푼 거와 정의를 이용한 해석도 좀 같은 결론이 나오니까 정의로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까지 조금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의도 조금 익힐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